어제 딱 처음에 기본적인 직선의 방정식 만들어 보자. 뭐가 필요하다? 점과 기울기. 근데 점을 그냥 기울기를 그냥 준다 안 준다? 안 준다. 그래서 기울기를 숨기는 첫 번째 유형 뭐야? 기본적인 유형으로 두 점을 제공할 때. 두 번째 그 뒤에 배웠던 수직과 평행으로 기울기 얘기. 수직이면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이 되도록 하는 맞지? 평행하면 기울기가 당연히 일치할 거고 맞나요? 그 다음에 x축의 양의 방향을 이루는 각의 크기를 줬다면 탄젠트 세타를 기울기로 써주세요라는 얘기죠. 맞죠? 그리고 나서 두 번째 했던 얘기가 두 직선의 위치 관계라고 하면서 뭐 한 점에서 만날 때 수직일 때 그 두 개는 결국은 만나는 점의 개수는 하나 똑같고 그 다음에 평행한다 만나지 않는다 그 다음에 일치한다 무수히 많은 점에서 만난다에 대해서 일반형과 표준형에 대해서 쫙 정리했었다 맞죠? 자, 그거까지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오히려 앞으로 돌아가서 어디로 가냐면은 이런 거야. 이쪽인데 너희들 교재로 치면은 바로 앞장의 마지막 쪽이랄까? 자, 일단은 뭐가 등장을 하냐면은 이거 아닌데? 이거 말고 요거 아니네. 여기 유형에는 없네. 거기만 있네. 자, 간다. 뭐냐면은 정점을 지나는 직선이라는 게 하나 있을 거예요. 정점을 지나는 직선 또는 어느 한 점을 지나는 직선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뭔가 정점을 지난 직선을 만들어 보세요라는 느낌보다는 어떤 직선의 방정식이 주어졌을 때 이렇게 읽어주세요를 얘기하는 겁니다. 다른 것들은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공식을 구하려면은 이 공식을 써주세요. 두 점 사이 거리를 구하고 싶으면 이 공식을 쓰세요. 약간 이런 느낌이라면 직선의 방정식을 만들고 싶으면 이 공식을 쓰세요라면 얘는 거꾸로 문제에 이렇게 식이 남아 있으면 이렇게 해석하세요라는 의미다. 알았지? 자, 뭐냐면 하나의 예시로 바로 갈게요. 예를 들어서 mx-y에 플러스 2m 플러스 1이라는 식이 있고 는영이 붙었을 때 이 녀석을 읽어주는 거를 얘기를 하는 거야. 자, 뭐가 좀 나와 있다? 미지수 m 또는 미지수 a 또는 미지수 k 같은 거 나와 있을 때 알았죠? 어떤 직선의 방정식을 만났어. 누가 봐도 x에 대한 1차식과 y에 대한 1차식이니까 지금 분명히 직선인 건 확실한데 m을 몰라서 뭔가 직선을 읽을 수는 없어. 그렇지? 그렇다고 해서 가만히 내버려 두는 게 아니라 너희들은 반드시 이 녀석을 뭐 해주세요? m을 가지고 있는 놈과 가지고 있지 않은 놈으로 읽어주면서 얘가 항상 성립하는 항등식 고등학교 1학년 공통수학 1에서 배운 것처럼 항등식처럼 풀어봐. m이 1이든 2든 3이든 4든 상관없이 무조건 x가 마이너스이면 0 되잖아. 맞지? 두 번째 y가 1이면 0 되잖아. 그러면 좌변은 0, 우변은 0. 항등식이 된 거지. 그래서 이걸 읽어줄 때 어떻게 읽어준다? 이거라고 해야 되나? 이걸 읽어줄 때 어떻게 읽어준다? 이렇게 바꿔서 이걸 가지고 m의 값에 관계없이 의 값에 관계없이 뭐 한다? x는 마이너스 2, y는 1인 그런 점을 지나는 직선이다라고 반드시 읽어주세요. 알았죠? 지금 여기 있는 98번, 99번처럼 대놓고 문제에서 k의 값에 관계없이 항상 지나는 점의 좌표를 구하시오라고 하지만 이거는 연습용이고 실제 학교 시험 문제에서는 점을 구하시오란 말 없습니다. 없어도 너희들이 일단 저 점을 찾고 시작해야 돼. 무조건. 알았음? 좀 이따 문제 한번 보여줄게. 그래서 요게 심플하니까 요거부터 가자. 뭐 하자? k로 묶어주세요. 그럼 뭐예요? x 플러스 1 플러스 y 마이너스 1는 0. 그럼 후 몇 콤마 몇을 지나겠어? 그렇지. 마이너스 1 콤마 1을 지난다라고 읽어주면 되는 거임. 알았음? 얘는 k로 묶여 있네. 근데 얘가 0 되고 얘가 0이 돼야 되는데 아까처럼 x가 바로 얼마, y가 얼마 나오지는 않지. 조금 불편하긴 하지만 어쨌든 구할 수는 있다고. 얘가 0 되면 되고 똑같은 x와 똑같은 y에 대하여
얘도 0이 되면 돼. 그럼 뭐 하자? 연립하자는 얘기지. 연립을 하게 되면은 뭐 밑에 거 2배 할까요? 얘랑 얘를 뭐 해봐? 아, 더 해봐. 그럼 얼마 나와? 7x-14가 빵이네. 아, x는 얼마 나왔어? 2 나왔죠. x가 2가 되면은 y는 -3이 돼야 되겠네. 맞는지 밑에서 확인. 맞다, 맞지. 그래서 뭐 한다? 점 2, -3을 지납니다. 라고 읽어주면 돼. 다시 말하지만 지금처럼 항상 지난 점을 구하라고 물어본다, 안 물어본다? 안 물어본다. 하지만 너희들은 구할 수 있다. 알았음? 오케이. 자, 여기까지 하고 나서 스톱. 그리고 뒤에는 문제 좀 풀러 가보자. 어제 배운 거랑 오늘 배운 거까지. 알았죠? 자, 문제 조금 양이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갑자기 좀 새로운 느낌의 공식이 등장을 할 거라서 지금 잠깐 문제를 풀러 가는 거임. 자, 몇 번부터 한번 풀어볼 거냐면, 뭐 할까? 뭐 할까? 그냥 이거 갈까? 아니, 너무 쉬운데? 121번. 일단 풀어봐. 125번. 아니, 너무 쉽다. 뭐야, 이거? 이게 왜 갑자기 튀어나와? 어? 이게 갑자기 튀어나오네? 이거 설명해야겠다. 숙제로 돌릴까? 얘들아, 잠깐만. 129번 별표 좀 쳐놔. 알았지? 그리고 다음 시간에 결석 안 할 예정인 사람 손. 자, 후 네가 129번에다가 별표 쳐놓고 옆에다가 질문이라고 설명이라고 써놔. 그 다음 시간에 내가 설명한다는 얘기거든. 나머지 또 써놓으려는 사람들은 써놔요. 알았죠? 129번은 아마 설명이 필요할 겁니다. 숙제로 먼저 고민해보고 풀자. 그러면 끝난 것 같은데 여기까지 6개 정도 됩니다. 6개입니다. 직선을 만들어 주세요. 그런데 뭐 해주세요? 기울기가 같고, 그지? 그리고 일반형으로 주어져 있으니까 사실 뭐 평행하다, 일치하다 이거를 먼저 배우고 왔기 때문에 더 쉽게 풀 수 있다, 맞지? 뭐 일차항과 일차항이란다. x의 개수와 y의 개수를 동일하게 잡기만 하면 이건 병행한 거잖아. 맞지? 기울기가 같다라는 말이잖아. 다른 말로 고치면. 거기서 누구만 상수항만 뭔지 모르는 상황이야. 알았죠? 근데 이 녀석이 뭐 한다? 2,3을 지난다. 그럼 뭐야? 8-9 플러스 k가 0이다. 따라서 k는 1이다. 그냥 집어넣어주면은 4x-3y 플러스 k랜다. 1은 0이다가 나왔고, 그리고 나서 문제에 나와 있던 이 식을 보니까 1 똑같네. 상수항이. 그럼 a는 4고 b는 -3인가 보다. 알았음? 이렇게 찾아주면 되겠습니다. 답은 일단 -3, 10이고요. 알았죠? 이렇게 찾아주면 되겠네. 자, 그래서 필요하다면은 저기 문제 나와 있는 ax, by 플러스 1에서 ab를 쓰고, 필요 없다면 굳이 ab를 안 따라가도 된다. 알았지?
나 같은 경우는 사실 문제에 나와 있는 미지수를 잘 안 따라가는 경우가 더 많을 겁니다. 특히 학년이 올라갈수록 더더욱. 아무튼 알겠음? 오케이. 자, 두 번째 125번으로 가보도록 합시다. 뭐예요? 두 점을 지나는 직선 위에 두 점이 있다. 그러니까 이건 뭐야? 일단은 주어져 있던 점 두 개를 가지고 직선을 찾아주세요잖아. 그럼 두 점을 가지고 직선을 찾는 방법은 뭐다? 일단 둘 가지고 뭐부터 찾아? 기울기부터 찾아라 그랬어. 맞지요? x값 여기서 여기로 갈 때 4만큼 증가했고요. y는 8만큼 증가했습니다. 증가량분의 증가량으로 가도 좋고. 맞죠? 또는 어떻게? 원래는 어떻게? 3 빼기 마이너스 1. 3 빼기 마이너스. 원래는 이렇게 하는 거기도 하지. 알았죠? 자, 어쨌든 지금은 기울기는 얼마? 2라는 것을 얻었다. 그러면은 y는 2x. 자, 여기서 요거 하나만 하고 가자. 3,3을 지나면 원래 어떻게 써? 요렇게 쓰고 요렇게 쓰지. 근데 우리가 답을 쓸 때는 만약에 이게 답이라면은 답을 쓸 때 이 상태로 안 두잖아. 일반형으로 표준형으로 뭔가 전개 좀 해가지고 정리하잖아, 동류항들. 그러니까 답을 쓸 때는 2x-3으로 쓸 거란 말이야. 그거 미리 좀 쓰자. 알았죠? 자, 뭐 결국 기울기 2는 x의 개수에만 들어가 있으면 돼. 그리고 뒤에 상수항을 붙일 건데 그 상수항 때문에 3 넣으면 3이 나와야 돼. 근데 지금 현재 3은 넣어주면은 6 나와 버리지. 그럼 그 녀석을 3으로 만들어주려면 뒤에 상수항 뭐 필요하다? 당연히 빼기 3. 이렇게 만들 수도 있겠지? 암산으로. 알았죠? 오케이? 요렇게 이제 답을 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뭐 말인지 아시겠지요? 어쨌든 여기다가 다시 한번 뭐 하래? 이거 계산은 생략한다. a, -7 넣으면 성립한다. a 값 찾아주세요. 두 번째 5, b 넣으면 성립한다. 넣어서 b 찾아주세요. 알았죠? 뭐 b 같은 경우는 7 나오겠지. 뭐. 알았지? 끝. 패스. 133번으로 갑시다. 자, 요 문제는 아마 아니네. 자, 133번 봅시다. 이거는 뭐예요? 뭐 풀이는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아. 근데 나라면은 어떻게 풀 거냐면은 자, 머릿속으로 또는 너희들이 많이 문제를 풀어보면서 어떤 직선이 있어. 그게 X축과 Y축에 의하여 잘린 선분의 길이라는 거는 결국 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잘리잖아. X축이 지나가면서 여기를 툭 자르고 지나가고 Y축이 지나가면서 툭 자르고 지나가니까 잘린 선분이란 건 요거란 말이야. 그지? 그래서 이거 자체가 유형이 익숙하거나 이게 머릿속에 바로 그려져 있는 사람들은 당연히 직각삼각형에서 밑변의 길이 찾아야지라고 생각이 들 겁니다. 그때 직각삼각형에서 가로의 길이는 누구랑 관련된 거? x절편. 높이는 y절편. 그래서 이거는 x절편, y절편 찾기야. 그래서 이게 익숙한 사람들은 자 이제 세팅 끝. 나 같은 경우는 아마 양변을 3의 1로 나눴을 것 같아. 왜? 기억나? 이거 보고 읽을 수는 있어야 된다 했었잖아. 뭐? 양수야? 보자마자 x절편, y절편 알려주는 거라고 했잖아. 기억나? a분의 x 더하기 b분의 y는 1이다 꼴은 a가 x절편, b가 y절편. 맞나요? 근데 어쨌든 얘가 얼마래? 6이야? 3. 뭐야? 1대 루트 3 되겠네. 누가 봐도 3 루트 3. 그래서 a는 루트 3입니다. 양수. 알았죠? 알았죠? 끝. 어때요? 정말 쉽죠? 다음. 134번. 그래, 요거. 자, 134번은 부탁 하나만 할게요. 자, 나중에 너희들이 2학년이 되고 3학년이 되면은 도형의 방정식 여러 가지 내용 나옵니다. 원방 계속 나올 거고요. 도형의 이동 계속 나올 거예요. 근데 나머지 것들은 자주 만나기 때문에 하고 하다 보면 점점 머릿속에 데이터 누적이 돼. 근데 잘 나오지 않는 몇 가지 유형이 있다. 특히 오늘 배우는 내용 중에 2개가 나올 거야. 하나는 아직 설명 안 한 거야. 이거 뒤에 하나 하고 그 다음에 하나 할 거. 오늘 하는 마지막 개념 설명 거기서 나오는 거고. 하나는 요겁니다. 이거 고3이 되면은 가끔씩 모의고사에 등장을 가끔씩 해. 가끔씩. 그때 너희들이 좀 까먹지 말아주세요. 자, 일단 이 문제를 원래 사실 내가 그냥 풀어보세요 하면 있잖아. 이거 생각보다 애들이 어버버 하는 애들 진짜 많아. 뭐?
세 점이 한 직선 위에 있도록 하는 이라고 하면 있잖아. 전부 다 방금 푼 133번을 떠올려. 아, 132번인가? 125번인가? 몰라. 아무튼 이문 125번인 것 같다. 다들 125번 문제를 떠올려. 그래서 뭐 하냐면 있잖아. 두 점 가지고 직선을 찾고 있어. 그 직선의 방정식을 찾아서 대입을 하고 있단 말이야. 그게 틀린 풀이는 아니다. 당연히 답은 나와. 근데 이거 불편한 풀이입니다. 알았죠? 그 풀이 썼던 사람들은 다 지워주세요. 알았죠? 자, 그래서 이거는 유형 자체의 풀이를 기억을 해둬야 되는 몇 가지 안 되는 내용 중 하나다. 세 점이 함직선 위에 있을 조건. 어떻게 풀면 된다? 간다잉? 여기 A가 있고 B가 있어. 여기에 C가 있어. 기울기가 같다라고 하면 끝나요. 오케이? A, B, C를 가지고 기울기를 두 번 구할 거야. 그러면 A를 두 번 쓰든 B를 두 번 쓰든 C를 두 번 쓰든 어느 한 점은 두 번을 쓸 거야. 그러니까 가정을 할게. B를 두 번 쓴다고. 한번 생각해봐 얘들아. 여기 너희들이 A, B를 가지고 기울기를 하나 만들어 놨어. 맞죠? 근데 B라는 점은 한 번 더 사용해서 BC의 기울기를 구할 거야. 맞죠? BC의 기울기를 구할 건데 우리는 어떻게 풀 거야? 당연히 같다라고 풀겠지. B를 지나면서 C를 지나는 직선의 기울기가 이 노란색 직선과 기울기가 같다. 그럼 C는 자동으로 어디로 가? 같은 직선을 가지 않을까? 기울기가 같다면? 그걸 이용하는 거다. 그래서 이 문제는 직선을 만들어서 다른 점을 대입하는 게 아니라 두 개의 기울기를 찾아야 돼요. 편한 대로 가. K를 굳이 두 번 쓰고 싶지 않으면 A, B는 하지 말고 A, C와 B, C로 가자. 알았죠? 이게 그나마 심플할 것 같아. A, C의 기울기와 B, C의 기울기를 일단 나는 갈게요. 뭐 A, B와 A, C를 하든 A, B와 B, C를 하든 상관없습니다. 두 개 같기만 하면 돼. A, C의 기울기 찾아보자. 그럼 뭐야? 5-1분의 11-K는 B, C의 기울기 얼마야? 5-K분의 11-7. 알았음? 그러면 끝. 자, 뭐야? 크로스. 얘네 둘이 곱해주면은 K제곱에 마이너스 16K에 플러스 55입니다. 우변 얘네 둘이 곱할 건데 이거 4잖아. 이거 6. 이것도 4잖아. 16이네? 넘어가자. K제곱 마이너스 16K에 넘어가면 얼마야? 39? 플러스 39. 인수가 되겠지? 3과 13. 마마. 그래서 K로서 가능한 것은 3과 13입니다. 답은 16. 알았나요? 어때요? 정말 쉽죠? 이렇게 푸는 거예요. 정리. 잘 기억해두라. 세 점이 한 직선 위에 있다. 기울기와 기울기가 같다. 알았지? 학교 시험에도 자주 나오고요. 나중에도 많이 나오는 내용 중 하나야. 판별식처럼 기본 공식이 돼야 돼. 그 다음에 요거 유형 5번은 진짜 말 그대로 유형이라서 지금 좀 설명할게. 이거는 개념 설명 느낌보다는 유형 설명 느낌이라서 설명을 하고 풀라고 일부러 내가 여기 번호 쓰진 않았어요. 지나가면서 같이 풀이 좀 하지 치운다. 자, 뭐냐면은 도형의 넓이를 분할한다라고 했는데 뭐 말 그대로 분할을 하기도 할 텐데 보통은 뭐 어떻게 나오냐면은 아이 시끄러워라. 도형의 넓이를 2등분 보통 할 겁니다. 3등분도 가끔 나오는데 그냥 가끔이고. 자, 2등분한 직선. 이 문제, 이 유형에는 또 안에서 세부적으로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나뉘는데요. 첫 번째 유형은 뭐냐면은 삼각형. 이거 삼각형인가? 맞네. 자, 삼각형. 두 번째 도형은 삼각형 말고 다른 도형들인데 다른 도형 중에 아무런 도형을 말하는 게 아니라 직사각형. 그리고 다음 단원에서 배울 원. 그리고 정육각형 같은. 오케이?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는 거다. 자, 밑에 것부터 먼저 합시다. 이 사각형의 넓이를 2등분하는 직선을 만들어 주세요. 사각형이 직선이 사각형이 어디를 지나가주면 돼? 대각선의 교점, 다른 이름으로는 무게중심입니다. 그러면 자동으로 넓이는 같아질 거야.
이렇게 지나가더라도 이등분이 될 거고 이렇게 지나가도 이등분이 될 거예요. 알았죠? 두 번째, 원은 말 그대로 우리가 원 그릴 때 그 컴파스로 가운데 찍는 그 중심. 원의 중심을 지나가주면 되고 중심의 좌표를 찾는 방법은 다음 단어에서 배울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정육각형은 잘 나오진 않겠지만 이것도 뭐다? 대각선 놈들의 교점. 어디야? 다른 말로 또 무게중심이야. 그래서 두 가지로 나눴죠. 도형의 넓이를 이등분하는 직선. 밑에 건 전부 다 뭐다? 무게중심을 지나는 문제들. 직사각형, 원, 정육각형 같은 거. 제일 대표적인 건 당연히 직사각형이야. 알았죠? 어디? 요런 문제. 요런 문제는 뭐야? 그럼 두 넓이를 동시에 이등분하세요. 여기도 중심 지나고요. 여기도 중심 지나세요. 찍. 그럼 너희들은 이 점과 이 점을 지난 직선의 방정식을 찾아주면 돼. 기울기겠네. 아무튼 알겠지? 뭐 직선의 방정식 물어보겠지 보통. 알았죠? 그럼 대각선의 교점이면 어디야? 결국은 여기서도 중점 마이너스 2. 여기서도 중점 마이너스 2분의 3. 뭐 이런 식으로 찾아가는 거다. 그건 이제 너희들이 찾아주시고. 알았죠? 자, 근데 첫 번째 도형의 넓이를 이등분하는 직선 중에 삼각형은 조금 내용이 달라. 결론부터 얘기할까? 무게중심이 지난다 안 지난다? 지날 때도 있고 안 지날 때도 있다. 즉 문제마다 다르다. 그 말은 무게중심과 무관하다가 더 나을 거다. 너희들은. 지나는 경우와 안 지나는 경우를 구분 지으려고 하지 마. 알았지? 지나는 경우도 다르게 답을 내면 되니까. 알았나요? 무게중심과 관련이 없다. 알았죠? 자, 그러면 어딘데요? 첫 번째 조건. 반드시 너네한테 세 꼭지점 중에 한 점을 지납니다라는 말을 숨겨놨지만 의미가 있든 문제에서 그냥 대놓고 A를 지나는 직선이라고 얘기를 할 거다. 있죠? A를 지나는 직선. 자, 그런 경우라면 뭐 하면 된다? 말 그대로 대변에 반드시 지나야만 하는 점 말고 대변에 중점을 지난다야. 그럼 결국은 중선이니까 선생 이 위에 무게중심 있겠네요. 지나네요. 이게 지나는 이유야. 하지만 무게중심으로 답을 안 내잖아. 뭐로 답 낼 거야? BC의 중점을 지난다로 가겠지. 그래서 이 문제의 답은 뭐다 얘들아? 삼각형이 있는데 여기가 A, 여기가 B, 여기가 C라고 한다면 A를 지나는 직선, A가 뭐야? 1,4를 지나는 직선 중에서 우리는 뭐 한다? BC의 중점의 좌표를 구해서 그 녀석을 지나가주면 됩니다. 이거야. 그럼 BC의 중점 몇 코마 몇이에요? 4, 마이너스 2겠죠. X좌표 더해서 2로 나눠서 4. Y좌표 더해서 마이너스 4 나누기 2 해서 마이너스 2. 4, 마이너스 2와 1,4를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찾아주면 돼. 알았지? 그게 첫 번째 유형. 알았음? 자, 그런데 여기서 이런 문제도 있겠지. 지워도 돼? 이거 지워도 돼? 꼭지점으로 하는 삼각형 ABC의 넓이를 2등분하는 직선, 2등분하는 직선 L이 mx y m 플러스 4는 0일 때 m의 값을 구하시오. 같은 문제인 거 알겠어 얘들아? 뭐 해야 된다 그래서 내가 숨겨둔다 그랬지. 누구를? 미지수 m을 가지고 있는 직선인데 항상 지나는 점을 구하라는 말을 안 하고 있잖아. 하지만 너희들은 당연히 항상 지나는 점을 찾아봤었어요. 1,4 지나네요. 이게 A잖아. 이렇게 숨겨둔다고. 무슨 소린지 알겠냐? A를 지납니다라는 말을 대놓고 주는 문제도 있고 숨기는 문제도 있다고 내가 얘기한 게 이런 문제야. 알았어요? 조만간 만날 겁니다. 너희들이. 알았어요? 자, 어쨌든 한 점을 지나는 삼각형에서 한 꼭지점을 지나면서 넓이를 이등분한 거는 대변의 중점을 지나면 된다. 지금 설명하고 싶은 건 이거다. 알았지? 지금 내가 만든 저 문제는 이거랑 섞은 유형인 거고. 알았죠? 자, 그런데 삼각형의 넓이 이등분한 직선은 이게 다일까? 아니. 잘 봐. 하나의 예시야.
ABC라는 삼각형의 넓이를 2등분하는 직선이 있대. 그런데 그 직선이 예를 들어서 AB를 쳤을 때 선분 AB와 또는 직선 AB와 평행한 직선일 때라고 나왔어. 오케이? 그러면 어떻게 풀까? 무게중심을 지난다? 아니, 땡. 틀려요. 높이? 높이랑은 좀 다를 텐데. 닮음을 쓰는 거지. 자, 넓이가 2등분 됐다라는 거는 이 넓이와 이 넓이가 몇 대 몇? 1대 1. 자, 그러면은 이 삼각형과 전체 삼각형은 몇 대 몇? 1대 2. 우리는 1대 루트 2로 닮음을 이용해서 이 점을 찾아서 평행하다 찾아주면 됩니다. 알았나요? 그런 식으로 찾아가는 거예요. 알았지? 그 다음, 이게 단가? 아니. 평행은 내가 잡은 하나의 예시고 진짜 말 그대로 지 멋대로 갑자기 이상한 점 하나 줘. A, B, C 말고 D를 지나면서 이등분 하지. 그럴 때 어떻게 푼다? 방법이 없어요. 전체 넓이를 구해봐. 뭐 예를 들어 24가 나왔다고 치자. 그럼 너희들은 이 넓이가 얼마? 12가 되도록 이 점을 찾아주는 거야. 노가다 문제가 되겠죠? 그런 문제도 있다. 삼각형은. 무게중심과 관련 있다 없다? 없다. 실제로 어떤지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잘 봐. 이 삼각형을 예를 들어 볼게. 닮은 비가 지금 1대 1이라며. 아, 뭐래. 넓이 비가 1대 1이라며. 길이 비는 1대 루트 2지. 얘들아. 그럼 만약에 무게중심을 지나면서 G다, G. 무게중심을 지나면서 평행하면 어떤 일이 발생하는지 한번 생각해보자. 무게중심을 지난다 하면은 대표적인 길이 비 몇 대 몇? 2대 3. 맞나요? 넓이 비 몇 대 몇? 4대 9. 그러면은 이쪽 넓이 몇? 5, 이쪽 넓이 몇? 4. 넓이 달라. 알겠지? 그래서 무게중심을 지나면 넓이 등분 안 된다. 그래서 무게중심은 실제로는 2등분이 됐다라고 한다면 무게중심은 어디 있겠어? 얘를 좀 더 1로 옮겼다는 얘기니까 무게중심은 여기 있겠지. 무게중심은 빗나가 있습니다. 알았죠? 자, 여기까지 일단 이해됐어? 이해됐다기보다는 기억할 수 있겠어? 자, 여기서 잠깐 다른 얘기 좀 하고 올게. 상식 얘기다. 얘들아, 한번 생각해봐. 무게중심이 뭘까? 무게중심. 여보세요? 무게중심이 뭐야? 말 그대로 무게중심, 씨. 자, 너네 책 돌리기 할 줄 아는 남자애들 있냐? 요즘도 책 돌리기 하냐? 아, 안 하냐? 너무 옛날 건가? 아무튼 무게중심이라는 거는 뭐 사각형 같은 경우에는 대각선의 교점이라고 했지. 그지? 그 대각선의 교점에 만약에 펜을 정확하게 딱 꽂을 수 있다면 그럼 어때? 이 책은 가만히 서 있을 거야. 균형을 맞춰서. 맞지? 왜? 무게중심이라는 거는 결국 그 점을 기준으로 이렇게 선을 그어도 무게가 같아서 균형. 이렇게 쪼개들어도 이쪽 넓이 같아서 무게가 같아서 균형. 이렇게 잘라도 무게균형, 이렇게 잘라도 무게균형이거든. 그래서 가만히 서 있게 되는 거야. 삼각형 또한 무게중심에다가 펜을 딱 꽂고 서 있으면은 가만히 있어요. 그러면은 너희들이 한번 생각해봐. 선생, 결국은 예를 들어서 똑같은 두께의 뭐 철판이든 플라스틱이든 뭐든 나무판이든 뭐든 똑같은 두께의 넓이가 같아야 질량이 똑같고 질량이 같아야 무게가 같은 거지. 그지? 그러면 선생, 삼각형도 결국은 얘가 무게중심이라고 한다. 너무 이상하다. 여기가 무게중심이라고 한다면 이렇게 잘라도 넓이 정확하게는 무게 같은 거 아니에요? 아니지. 왜? 잘 봐. 너희들 시소를 타면 있잖아. 시소. 정 가운데 있으면 양쪽에 뭐야? 무게가 똑같은 사람이 있으면 균형이겠지. 근데 예를 들어서 여기에는 정민이가 타 있어. 여기에는 내가 타 있어. 나보다 정민이가 무거울 거 아니야. 그럼 어떻게 돼야 돼? 여기로 이동을 해야지. 그지?
맞지? 그거 알지? 이거는 약간 물리랑 관련된 거야. 내가 수학 선생이라 물리 설명하기는 좀 그런데 이게 돌림 힘이라고 해서 더 큰 무게, 더 작은 무게로 갈 때는 거리에 뭐 비례해가지고 균형을 이룬다 이런 거 있잖아. 어쨌든 그런 거라고 생각해봐. 자, 얘는 거리가 더 멀어. 이쪽 예를 들어서 단위 넓이라고 생각해봐. 이쪽 부분에 있는 넓이는 있잖아. 이만큼의 어느 한 픽셀, 뭐 1m, 1m, 1cm, 1cm 잘라치자. 얘는 거리가 더 멀어. 우리가 균형을 잡으려고 하는 그 점에 비해서. 그지? 근데 얘네들은 상대적으로 가깝단 말이야. 그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얘네 쪽은 상대적으로 뭐 무게가 작아도 저쪽으로 쏠리지 않게 할 수 있는 거야. 무게가 작다는 말은 질량. 오케이? 무게는 이제 그 중력 가속도까지 곱한 거고 질량은 저쪽이 더 작아도 되는 거야. 거리가 머니까. 무슨 소리인지 알겠냐? 그렇기 때문에 무게 중심은 맞지만 넓이로 생각을 하면 이쪽이 좀 더 작아지는 거야. 그래서 아까 5대 4가 나오는 거야. 알았니? 그거는 그냥 기초 상식. 알았어? 뭐 혹시나 궁금해할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옛날 물리 선생이라 그냥 이걸 설명해봤어요. 아무튼 알겠죠? 자, 뭐 그런 겁니다. 우리의 결론은 그건 아니고. 알았지? 삼각형 같은 경우는 기본 유형 뭐 한 꼭지점을 지날 때, 좀 응용되는 유형 뭐 평행하거나 뭐 이상한 점을 지나거나 할 때. 어쨌든 삼각형의 결론은 뭐다? 무게중심과는 무관하기 때문에 각각의 다른 풀이를 써줘야 되고요. 직사각형이라든가 원과 같은 경우는 반드시 무게중심을 지나는 직선이 넓이를 이루는다. 알았죠? 알았죠?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생뚱맞게 요딴 식으로 생겨있는 넓이를 갖다 주면서 이등분 할 수 있다 없다? 이등분 할 수 있다. 그때는 반드시 요점을 지난다. 뭐 여기 원점이 있을 때 y는 ax 가라고 하면서 이 넓이를 이등분 한다고 할 겁니다. 그때는 뭐에 가깝겠어? 좀 약간 요 느낌에 가까울 거다. 아무런 점, 아무런 도형. 전체 넓이를 구해봐. 예를 들어서 24가 나왔다고 치자. 그럼 너희들은 대충 봤을 때 그림을 좀 믿어봐. 내가 지금 실측을 했다고 칠게. 자, 1번. 약간 이걸 기준으로 해서, 이걸 기준으로 해서 좀 더 일로 가야 넓이가 이등분 되겠냐? 위로 가야 이등분 되겠냐? 당연히 위로 가야 되겠지. 그럼 이쪽으로 갔다고 치자. 그럼 너희들은 약간 이쪽 반쪽짜리 화살표를 해야 되나? 요 화살표 모양의 넓이를 구하기 쉽겠어? 이쪽 사다리꼴 넓이를 구하기 쉽겠어? 당연히 사다리꼴. 그럼 너희들은 이게 내가 좌표는 안 줬지만 예를 들어서 좌표가 주어져 있어서 길이 구할 수 있고 숨차 길이 구할 수 있는 상황에서 이 길이만의 미지수 잡아주면 이 넓이가 얼마? 12가 되면 되겠지. 전체 넓이 24라고 구했다고 치고 그러면은 이 점을 지난다 직선 만들 수 있겠죠. 그런 식으로 푸는 문제 학교 시험 제일 최고 단골 중 하나다. 이 그림 의자 모양. 알았니? 그리고 또 어떤 문제들은 여기 직사각형 길게 주고 나서 3등분 안 돼. 그러니까 넓이가 같다. 뭐 이런 식의 문제도 있고. 뭐 전체 넓이 18이라고 한다면 666 해주면 되겠지. 알았죠? 뭐 이런 형태의 문제들도 있고 다양하게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위해서 기본적인 내용 잘 정리해둬 주세요. 이거. 알았지? 그럼 이거 자세한 내용은 문제풀이는 생략할게. 알았죠? 자, 이 유형 정리. 유형 5번에다가 자, 144번. 이번에는 뭐야? 굉장히 친절하네. 왜? 점P를 지날 때, 맞지? 마지막에 원점과 P 사이의 거리를 구하시면 그냥 점과 점 사이의 거리 구하는 거 공식 쓰면 끝이니까 답은 안 낼게. 어제는 P라는 점에 좌표가 필요한 거 아니야? 대놓고 물어봤지, P를. 이런 문제 시험에 나온다, 안 나온다? 거의 안 나올 거다. 지금은 연습용 단원이라고 생각하세요. 알았지? 어쨌든 항상 지난 점 P를 찾아야겠다는 생각은 물어봐서가 아니라 직선의 방정식인데 미지수 K 하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너희들은 당연히 그 점을 구할 거야. 알았죠? 그 생각을 계속 해라. 그래서 뭐 할래? K를 가진 놈과 가지지 않은 놈으로 묶어보자. K가 있는 놈 정리해주면 2x 플러스 y 플러스 3. 두 번째, K가 없는 놈 마이너스 x 플러스 2y 마이너스 4는 0. 그래서 뭐 한다? 각각 얘가 0 된다. 얘가 숨차. 얘가 0 된다. 연립할까? 2x 플러스 y 플러스 3은 0. 두 번째 이거. 근데 연립하려고 x의 개수 맞추기 위해서 2배 좀 하자. 마이너스 2x 플러스 4y 마이너스 8이냐? 둘이 뭐예요? 더해봐. y 왜 이렇게 지저분해? 나 계산해 줄 수 있니?
맞는 것 같은데? 미안해요. 내가 이거 11을 이러고 있다. 더하니까 마이너스 5구나. 깔끔하네. y는 1 나온다, 맞지? y가 1 나왔으니까 x는 마이너스 2겠네. 그래서 p라는 점의 좌표까지만 구하자. 답은 마이너스 2,1. 이제 뭐 답은 루트 보겠지. 알았죠? 자, 이런 식으로 대놓고 물어보는 문제 이런 거 안 나온다. b, 1을 지날 때, 항상 p를 지날 때 이런 말 안 할 거라고. 그러면 실제 문제가 뭐냐? 바로 149번입니다. 내가 풀어보라고 했던 거. 간다. 두 직선이 있는데 1, 4분면서 만나세요 끝이잖아. 맞지? 그냥 만난다면 기울기가 다르다가 끝이겠지. 1, 4분면에서 반드시 만나달래. 이거는 뭐 해야 된다? 첫 번째, 두 번째 직선 저 M을 가지고 항상 지나는 점을 찾아준다. 두 번째, 그림을 반드시 그려준다. 알았음? 자, 간다. 첫 번째 직선 얘는 뭐 그냥 둬. 근데 두 번째 직선 얘 있잖아. 얘. 이게 뭐야? M으로 묶어왔더니 x 플러스 1 마이너스 y 플러스 1는요. 왜 이런 작업을 한다? 직선이 미지수 M 하나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알았음? 뭐 한다? 마이너스 1,1을 지나고 있는 직선인 거야. 그러면 이제 너희들은 뭐 한다? 좌표 평면상에 그림을 그려보세요. 일단 얘 그려주면 이거라서. 알았죠? 자, 이 직선과 뭐 해달라고? 반드시 1, 4분면 쪽에서 만나. 근데 우리가 그려야 되는 직선은 어떤 직선이야? 마이너스 1,1이라는 점을 반드시 지나는 직선인 거야. 맞지? 맞죠? 자, 간다. 마이너스 1,1을 기준으로 직선을 돌릴 거예요. M은 X의 개수니까 기울기 역할을 하겠지. 자, 둘이 1, 4분면에서 만나니 안 만나니? 안 만나죠. 만나긴 만나는데 2, 4분면에서 만나지. 탈락. 기울기를 점점 뭐 해봐? 오른쪽으로 올린다. 오른쪽으로 올린다가 다른 말로 키운다야. 기울기를 점점 크게 해보자. 아직 만나 안 만나? 1, 4분면에서 안 만납니다. 언제부터 만나기 시작할 거야? 여기. 이 점을 지나는 순간보다 살짝 올라가면은 이제 1, 4분면에서 만나잖아. 언제까지? 저기까지. 됐나요? 그러고 나서 좀 더 지나가면은 2, 4분면에서 만나니까 우리가 원하는 답은 아니야. 그럼 우리의 답은 어디다? 딱 2,0을 지나는 이 순간부터 시작을 해서 0,1을 지나는 딱 요 순간이 되기 직전까지에서는 계속해서 1, 4분면에서 만나는 거야. 그럼 우리가 찾아야 되는 놈의 누구? 기울기를 기준으로 찾아주자. 그럼 우리는 여기서도 뭐? 이 빨간 직선의 기울기를 찾아주고 이 빨간 직선의 기울기를 찾아서 그놈 사이에 있으면 됩니다가 답이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무슨 말인지 알겠음? 그럼 이 기울기 찾아보자. 얘가 뭐야? 마이너스 1,1이죠? 얘가 뭐야? 2,0이죠? 기울기 얼마야? 마이너스 3분의 1이네. 두 번째, 이 점의 좌표 다시 한번 마이너스 1,1이고요. 이 점의 좌표 몇 콤마 몇? 0,2예요. 기울기 얼마예요? 딱 1이네. 그래서 기울기의 m은 마이너스 3분의 1과 1 사이에 있으면 됩니다. 이게 답인 거야. 첫 번째, 다시 한번 뭐라고? 미지수 m을 가지고 있는 직선이기 때문에 m으로 묶어서 항상 지나는 점을 찾아줍니다. 두 번째, 반드시 그림 좀 그려주세요. 알았음? 자, 그런 식의 문제가 뭐 삼섬을 지나지 않는 그냥 뭐 선분과 만나는 사각형과 만나는 이런 게 있어. 오케이? 자, 어이구 여파라. 자, 다음 문제 넘어가도 돼요? 자, 어떤 문제로 갈 거냐면 152번 문제를 보기는 할 건데 내가 문제를 바꿀 거야. 알았지? 그 문제를 잘 써놓고 풀이도 잘 써두세요. 알았죠? 지워도 돼, 이 풀이는? 자, 간다. 너희들이 푸는 거다 일단은 시간 한 번 더 준다. 알았죠? 잠깐 쉬었다 풀까? 애매한데. 이미 수업을 시작한 거긴 하니까 잠깐 쉬었다 가자. 응, 잠깐 쉬었다 가자. 이제 1시간이 넘어서.
이 문제인데 152번 말고 여기다가 뭐 문제 써놓고 포스트잇에다가 쓰든 써놓고 좀 이따 내가 풀이 해주면 풀이도 잘 써두세요. 알았죠? 자, 내가 말한 그 함정 두 가지에 걸린 사람들이 너무 많다. 둘 다 걸린 사람들도 많고요. 자, 갑니다. 일단은 뭐 사각형, 직사각형. 어쨌든 사각형과 만나고 자식을 다 떠나서 일단 요거 찾아줘야 되지, 맞지? 거기까지는 잘 찾은 것 같아, 다들. 뭐야? m의 x-2에 플러스 y는 0이다. 그래서 뭐 한다? 2,0을 지난다. 요 점을 지나는 직선인 거야. 맞지? 여기를 기준으로 이제 뱅글뱅글 x의 개수가 m이니까 맞지? 기울기가 일단 바뀐다는 얘기거든. 뱅글뱅글 돌리면서 만나는 범위를 찾아주면 돼. 맞죠? 자, 그래서 어쨌든 요거가 기준이 있지. 이거 아니다. 1 찾은 사람 잘못 찾은 거야. 이거 아니다. 두 번째 이거야. 맞나요? 자, 이때의 기울기를 찾아가 봅시다. 얼마예요? 당연히 마이너스1이겠죠. 요거. 맞죠? 다음, 요 점을 지날 때 기울기 얼마예요? 양수 2분의 1입니다. 맞죠? 자, 여기서 이제 함정 두 가지. 첫 번째 함정. 기울기가 우리가 찾으려는 직선의 기울기가 뭐야, 얘들아? 마이너스 m이죠. y만 남기고 넘겨봐. 기울기는 마이너스 m이야. m이 아니야. 왜 m이 이쪽으로 가니? 마이너스 m이 일로 가서 m은 이쪽으로 가야지. 그게 일단 첫 번째 함정이었다. 알았나? 그냥 기울기 m 이게 아니라고. 알았음? y는으로 고쳤을 때 x의 개수니까 우변으로 이항해서 찾아야 되지. 두 번째. 그래서 과연 이게 맞을까요? 아니. 두 가지가 틀렸어. 첫 번째. 등호 안 붙인 사람들 너무 많아. 아까는 1사분면에서 만나는 거였다 보니까 이렇게 지나가는 거는 이거는 1사분면은 아니야. x축 위지. 그래서 등호가 안 붙었었는데 사각형과 만나는 거는 꼭지점에서 만나는 것도 만나는 겁니다. 등호 붙여야 돼요. 일단 이게 틀린 게 문제가 아니야. 자, 이거는 함정이 아니었어. 너희들이 걸린 함정이지 내가 심어놓은 함정이 아니에요. 내가 심어놓은 함정은 뭐냐? 잘 봐. 얘들아. 너네가 찾은 마이너스 1과 2분의 1 사이에 있다는 거는 이거야. 안 만나는 걸 찾은 거야, 오히려. 사이가 아니야. 선생님 사이인데요? 이게 아니라고. 자, 잘 봐. 기울기가 크다 작다는 누가 결정한다, 얘들아? 잘 기억하세요. 오른쪽에 위아래. 그래서 우리가 찾아야 하는 직선이 있잖아. 이런 직선이잖아. 만나고 있지. 이런 직선이잖아. 만나고 있지. 이렇게 가야지. 오른쪽을 놓고 봤을 때 2분의 1보다 큰 걸 찾아야지. 왜 작은 걸 찾니? 두 번째, 마이너스 1보다 큰 걸 찾는 게 아니라 마이너스 1보다 작은 걸 찾아야지. 오케이? 그래서 m의 범위는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다. 또는 1보다 크다. 크거나 같다. 이게 답입니다. 알았죠? 두 가지 함정 뭔지 알겠어? 첫 번째, 습관적으로 기울기를 m으로 쓰지 마라. 기울기는 y는으로 고쳤을 때 x의 개수를 봐야 된다. 알았음? 그게 첫 번째 함정이었고, 두 번째는 기울기의 대소는 항상 고정된 점, 항상 지난 점을 기준으로 오른쪽의 위아래를 가지고 찾는 거다. 알았지? 대소 비교는. 알았음? 그래서 범위가 사이 범위가 아니라 바깥 범위로 나와야 돼, 오히려. 조심합시다. 알았어요? 이 문제 풀이 잘 써둬야 되겠다. 그치? 학교 시험에서 실제로 진짜 많이 나오는 문제는 저거기는 해. 근데 이제 함정 심어 놓는 거 좋아하시는 쌤들이 이걸 많이 내지. 내가 학교 선생님이었다 100% 이거 됩니다. 왜? 이게 학교 시험은 있잖아. 수능과는 좀 다르게 알고 있는지를 그냥 물어보는 느낌보다는 애들을 틀리게끔 일부러 함정 문제를 더 많이 낸다. 실수를 유도하는 거지. 알았죠? 그래서 이런 문제들 잘 정리해 둬 주세요.
세모가 어디 있어? 세모가 어디 있어? 저 4야, 4. 아, 나의 글씨 때문에 이걸 못 알아봤니? 이거 4예요. 아, 세모로 봤구나, 이거. 아, 미안해. 4야, 4. 아, 글씨 탓하지 마세요. 지금 그게 문제가 아니잖아요. 아무튼, 알았죠? 자, 뭐, 너희들 필기하는 게 저기 앞에다가 정리하는 사람들은 앞으로 돌아가서 필기하고 오고, 일단 문제 유형은 9번입니다. 가자. 새로운 유형으로 넘어가는데, 이 유형은 어디서 만들어지냐면 정점을 지나는 직선이라는 이 유형에서 응용되는 문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개념 자체가. 자, 꼭 들어보이요. 요 문제 지금 벌써 한 세 문제, 네 문제 정도 풀었지. 자, 그 중에서 어떤 문제를 예를 들 거냐면 이거. K로 정리를 했다고 치고 갈게. KX 플러스 2Y 그냥 하나의 예시입니다. 계산은 안 할 거예요. 플러스 X 마이너스 Y 플러스 3는 0이라는 직선이 주어졌다고 쳐보자. 아까처럼 뭐 사각형과 만나는 이든 일사분면서 만나는 이든 뭘 물어본다고 쳤을 때 너희들은 기본적으로 뭐 한다? 정점을 지나는 직선. 그 지나는 점점을 찾아주는 거지. 그래서 어떻게 한다? 일단은 x 플러스 2y가 마이너스 1까지 해서 는 0이 되는 거랑 x 마이너스 y 플러스 3는 0 잠깐만 이거 쓰지 말아봐. 계산하면 이거 깔끔하게 떨어지냐? 계산을 하긴 해야겠네. 안 떨어지지 이거. 아? 그지? 분수 나오지. 지저분해. 이거 3 말고 2로 고치자. 그럼 깔끔할 것 같은데? 뭐 나오니? 마이너스 1,1 나오지. 마이너스 1,1 아니야? 그지? 마이너스 1,1 나오지? 됐다. 자, 어쨌든 이걸로 갑니다. 맞죠? 자, 그래서 우리는 뭐 한다? 얘를 연립을 하잖아. 그래서 연립을 해가지고 뭘 얻어? 어떤 점? 잠깐만. 어떤 점? 어떤 점을 지난다? 마이너스 1,2를 항상 지나는 x에 대한 1차식, y에 대한 1차식 직선이다. 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맞죠? 자, 다음 유형을 간다. 두 번째 유형은 뭐냐면 저거야. 두 개의 직선이 있어. 그 두 직선이 교점이 있대요. 그 교점을 지나는 직선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런 문제야. 교점과 4,-1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 그럼 너희들한테 이걸 그냥 풀어봐 하면 전부 다 뭐하고 있냐면 교점과학만 됐어. 연립을 해가지고 교점을 구하고 있단 말이야. 그 예를 들어서 2,3을 쳐보자. 2,3과 4,-1을 지나는 직선을 구하고 있어. 이게 틀렸다는 얘기는 역시 아니다. 이것도 당연히 답은 맞아. 알았죠? 근데 내가 전에도 했던 얘기인가 모르겠는데 연립은 그렇게 고등부에서 좋아하지 않는 연산입니다. 연립은 최소한으로 하는 게 좋고 안 하는 게 제일 좋아. 알았음? 알았음? 자, 뭐 어쨌든 그걸 쓴다고 해서 틀리는 건 아니지만 더 쉬운 풀이가 있다. 자, 그래서 요 노란색으로 써놓은 거 위에 있는 유형 정점을 지난 직선이라는 유형을 잘 읽어보자. 이거는 일단은 확실한 건 뭡니다? 직선입니다. 맞죠? 자, 근데 어떤 직선이야? 이거를 만족하면서 이거를 만족하는, 동시에 만족하는 xy를 찾아서 가잖아. 자, 이게 뭐야? 이것도 하나의 직선 아니냐, 결국은? 맞지? x 플러스 2y 마이너스 1은 0이라는 어떤 하나의 직선이잖아. 그 밑에 있는 x 마이너스 y 플러스 2는 0도 뭐야? 결국 이것도 직선이야. 두 개의 직선이 나왔네. 그런데 연립을 해서 얻은 점이다. 이거 무슨 점이야? 교점이잖아. 그래서 너희들이 주황색 부분만 읽어봐.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이 되는 거다. 그게 뭐다? 내가 주황색으로 네모박스 친 거다. 자, 여기로 가자. 두 직선이 주어져 있어요. 예를 들어서 하나는 ax 플러스 by 플러스 c는 빵.
두 번째, A 프라임의 x 플러스 B 프라임의 y 플러스 C 프라임는 0. 자, 두 직선이 있어.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찾아주세요야. 그러면 너희들은 뭐 한다? 연립해서 교점을 진짜 찾는 게 아니라 네모 박스처럼 써주면 돼. 어떻게? 이 직선 여기 그대로 있네. 능력만 없고. 맞지? 이 직선 능력만 없이 그냥 여기 쓰고 있잖아. ax 플러스 by 플러스 c. 두 번째, a 프라임의 x 플러스 b 프라임의 y 플러스 c 프라임. 자, 지금은 여기다가 k를 붙였어. 여기다가 꼭 k를 붙여야 될까? 아니, k는 여기 붙이든 여기 붙이든 상관없으니까 한 놈에다가만 붙여주세요. 그리고 더하면 0이다. 이게 공식이다. 그럼 k는 어디다 붙이겠어? 기왕이면 개수가 좀 심플한 거. 뭐 예를 들어서 정수로만 만들어져 있다든지 하나는 분수인데, 아니면 뭐 1, 2 정도로만 만들어져 있다든지 5 같은 거 있는 개수 말고 그런 데다가 k 붙여주면 답이에요. 그래서 다시 한번 이 문제 어떻게 한다? 어디까지만 읽어?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까지만, 사코만 말씀을 읽지 말고 여기까지만 딱 보자마자 아하, 이거 공식이네. 2x 플러스 y 마이너스 4 하나 그대로 쓰고 2x 마이너스 3y 플러스 4 하나 쓰고 둘 중에 한 놈에다가 k 붙여주세요. 그럼 여기다 붙이든 저기다 붙이든 k 값만 다를 뿐 답은 똑같다. 어디 붙일래? 아무 때나. 진짜 말 그대로 아무 때나. 기왕이면 만약에 여기 k가 있다, 아니 k가 있대. a가 있다면 a가 없는데 붙이는 게 제일 땡큐고, 미수가 없으면 진짜 아무 때나 붙여도 돼. 알았죠? 자, 그럼 이제 미수 몇 개 남았어? 우리의 답은 이건데 k 아직 모르지. 그럼 k를 구하기 위해서 뭐 하는 거야? 이제 4,-1도 지납니다. 대입을 해주는 거야. 가자. 아이 지저분해라. 얼마야 이거? 15냐? 15K. 얼마야? 3? 3. 3? 3. 3. 그래서 K는 얼마예요? 마이너스 5분의 1인 거다. 그럼 집어넣어서 정리하면 답이야. 알았죠? 선생님, 그냥 연립을 했다면 정수로 나오니까 그래도 심플한 것 같은데요. 이게 쉬운 풀이라는 건 아니다. 사실은. 값이 지저분해. 한 번씩. 지금처럼. 분수잖아. 양면 5배도 하고 막 해야 되겠지. 가끔 지저분하긴 한데 왜 이걸 설명한다? 학교 시험 서술형에서 학교 선생님이 설명하신 방식을 쓰지 않고 다른 풀이를 쓴다. 감점 대상이다. 왜? 얘 이 유형 까먹었나 보네. 너 감점. 이렇게 되거든. 왜? 학교 시험에는 모범 답안이라는 거 있잖아. 중등 서술형과 고등 서술형은 느낌이 조금 달라. 중학교 서술형은 사실은 좀 쉬운 문제를 더 많이 냅니다. 대신에 말 그대로 서술해 나가는 과정을 보는 거야. 그래서 중등 시험 때는 보통 수학 선생님들이 보통 뭐 해주죠? 서술형 대비를 또 해주시지. 그지? 쓰는 것들이 좀 많단 말이야. 근데 고등부 서술형은 서술형 대비를 별로 안 합니다. 왜요? 중학교 때 이미 서술하는 방식은 배웠기 때문에 고등부에서는 있잖아. 막 따라서, 임으로, 그러므로, 뭐뭐뭐에 의하여 이런 거 안 써. 그냥 풀이 과정만 쫙 써놔도 만점 줘요. 그냥 풀이 과정을 보겠습니다라는 얘기거든. 알겠지? 그래서 서술형 대비란 건 딱히 없다. 물론 증명하세요는 나올 수 있어서 그거는 내신 대비 때 딱 연습을 하긴 하겠지. 근데 그게 아닌 나머지 일반적인 계산형 서술형은 딱히 대비를 할 필요가 없다. 풀이 과정 그대로 써주면 돼. 적당한 암산을 해주고. 피타고라스 정리 썼다 그래서 피타고라스 정리 설명 안 해도 돼. 왜 판별식 썼는지 설명 안 해도 된다고. 알았어요? 그냥 푸시면 돼. 너희들 객관식 풀듯이. 대신에 이제 교육과정에서 벗어나지 않는 풀이 또는 교과서에 수록되어 있는 센이나 마플 시너지 같은 문제집에 수록되어 있는 유형들은 그 유형의 풀이를 따라가는 거는 해줘야지. 알았습니까? 공식이 있다면 공식을 써주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조금 중요함. 아무튼 알겠죠? 자, 이런 식으로 가는 거다. 내가 지금 주황색을 자세하게 설명을 하긴 했지만 이걸 완벽하게 이해를 했기 때문에 이걸 외운다라는 느낌은 절대 아니야.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이라고 하는 유형은 그냥 외워버리시면 돼. 알겠죠? 그냥 뭐 한다? 두 직선에서 눈0 떼고 둘 중에 한 놈에 K 붙여서 더하면 0이다. 끝. 알아서 그것만 머릿속에 박아 놓으면 돼. 이거를 왜 이렇게 되는지를 서술하세요, 설명하세요. 절대로 안 물어봅니다. 아무도 안 물어봐요. 알았음? 주황색은 그냥 너희들이 또 아까 한 것처럼
궁금할까봐 아까 그 무게중심 얘기한 것처럼 궁금할까봐 내가 설명을 한 것뿐이지 굳이 알았음? 굳이 물론 뭐 설명할 수 있으면 좋지만 아무튼 알겠죠? 자, 그다음 여기서 하나 얘기하고 싶은 게 있는데 내가 K 아무 데나 붙여도 된다 그랬지. 실제로 K는 아무 데나 붙여도 될까? 직선의 방정식을 지금처럼 직선의 방정식을 만드는 게 목적이라면은 K는 진짜 아무 데나 붙이셔도 돼요. 근데 또 이것도 내신 대비 때 얘기야. 방학 때도 설명 안 한다. 내신 대비 때 가면은 물론 뭐 내가 이제 방학 때 수업을 들을 때는 이제 거기서 선정한 문제 혹은 오늘 숙제 나갈 때 이제 쌤 문제에서도 만약에 있다면 설명하게 되겠지만 그게 아니면 굳이 내가 먼저 설명은 안 할 겁니다. 자, 직선의 방정식을 만드는 게 목적인 문제들은 K 아무 데나 붙이셔도 돼요. 근데 실제로 K가 여기 붙은 거랑 여기 붙은 거는 의미가 딱 하나 달라져. 그 의미를 물어보는 문제가 가끔 있습니다. 알았음? 그거는 나오면은 그때 설명할게. 지금은 일단 공식을 외우는 게 우선이다. 아무 데나 K를 붙여도 상관이 없고 K를 여기 붙였을 때랑 여기 붙였을 때 의미 해석 하나만 딱 달라지는데 그거는 있다라는 사실 인지만 해놔. 알았음? 지금 당장 몰라도 푸는데 지장은 없을 거다. 물론 내가 아까 말했던 여긴 없네. 쟤네는 없는데 마플 시너지 같은 교재로 넘어가면 아마 한두 문제 나올 거고 실제로 가끔 물어봅니다. 알았죠? 그것들은 나중에 그때 설명하도록 하죠. 아무튼 됐나? 자, 그럼 이제 오늘 마지막 유형 하나. 답? 잠깐만. 세상에. 답을 나에게 물어봤어. 이 고등부에서 있을 수 없는. 자, 답은 어떻게 구하냐니 이 양반아. K-5분의 1 넣어주면 되지. 자, 근데 여기 딱 -5분의 1이 들어갔다. 일단 뭐 쓸 필요는 없지만 일단 굳이 쓰자면 이걸 답으로 써주면 됨. 물론 정리는 해야 되겠지. 그 정리가 뭐다? 양면의 5배. 10x 플러스 6큰 아니에요. 5y 마이너스 20 마이너스 2x 얘 5 사라졌으니까 마이너스만 분배 중 플러스 3y 마이너스 4는 빵. 그래서 8x 플러스 8y 마이너스 24는요. 8 나눠주면 x 플러스 y 플러스 마이너스 3은요. 끝. 이 자식아. 알았죠? A, B는 각각 1, 1이었어요. 답은 3이겠네. 됐니? 어때요? 물실표? 자, 마지막 유형이다. 어디? 평수직 말고 이거는 했고 세시선 위치관계는 유형이라서 너희들이 문제 풀어올 거고 평행수직 뭐 내분점, 외분점 이제 앞에 배웠던 그런 거랑 섞기 시작한 거고 유형 13번은 내가 설명 안 해도 너희들이 할 수 있어야 사실은 정상이기는 해. 자, 유형 14번으로 갑니다. 어디?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자, 지금까지 지금 직선의 방정식이 좀 했죠. 어제랑 오늘까지 걸쳐서. 자, 이틀에 걸쳐서 했는데 요거 하면서 내가 증명 안 해준 공식은 없지. 증명이라기보다는 설명 안 해준 공식은 없지. 그지? 웬만하면은 필요 없는 잘 설명 안 하시는 이 뭐야 방금.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난 직선의 방정식 구하기조차 설명을 하기는 했어. 물론 뭐 필요는 없으니까 외우지 마세요라고는 했지만. 맞지? 그냥 간단하게 가볍게 듣고 일단은 공식을 외우는 게 우선이다라고는 했지만 웬만하면 설명을 해줬단 말이야. 자, 처음으로 나왔다. 증명을 하지 않는 공식. 뭐?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이거는 증명하는 과정을 쭉 써보면 있잖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득 채워도 부족해. 그래서 중간에 중략까지 할 겁니다. 알았음? 그래가지고 너무 길어져. 그래서 학교에서도 교과서에서도 증명 설명 안 하고요. 당연히 학교 시험에서 안 냅니다. 내가 10몇 년을 가르치면서 이거 물어보는 학교 딱 한 학교 봤어. 대신에 빈칸 추론형으로. 증명하는 과정의 일부이다 하면서. 알았어요? 그래서 굳이 이거는 공식 증명 안 합니다. 뭐 어떤 원리로 해야 되는지 말만 해줄게. 알았지? 자, 일단은 물어보는 게 뭐다? 여기 ax 플러스 by 플러스 c는 빵이라는 직선이 있어요. 그 다음에 직선 위에 있지 않은 어느 하나의 점으로 찍자. 점, 뭐야? x1, y1이 있어. 자, 후. 너가 지금 여기 강이 있어, 강. 알았죠? 여기에 니네 집이 있어요. 자, 뭐 집에 근처에 강이 있으니까
뭐 소화기는 비치 안 할래. 그래서 혹시나 만약에 화재가 났을 때 얼마 만에 갔다 올 수 있을까를 계산하기 위해서 강까지의 거리를 재보고 싶어. 거리 어떻게 잴래? 그렇지. 강의 수직인 방향으로 거리를 재겠지. 자, 여기가 직선이고 어떤 점이 있으면 최단 거리를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라고 부른다. 이런 녀석을 거리라고 부르지는 않아.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라고 부르지는 않아. 알았지? 이거는 상식. 자, 그래서 어쨌든 저 직선으로부터 저 점까지의 거리를 구해봅시다 라고 하면 그림을 먼저 그려주자면 이 거리를 찾는 거야. 맞나? 이거를 디스턴스인가? D라고 써보자. 그 D를 구하는 공식이에요. 자, 여기까지 알겠죠? 오케이? 자, 그때 원래는 어떻게 구하냐? 너희들이 알고 있는 거리 공식은 지금 딱 하나밖에 없어. 뭐 점과 점 사이의 거리. 그래서 이 점을 x2, y2로 잡고 위에 있다 대입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막 수직으로 만난다 기울기 곱은 마이너스 다 써가지고 그런 식으로 x2, y2로부터 x1, y1까지 거리를 써보니까 이렇게 정리가 된다를 쭉 정리하는 과정을 보여주는 게 증명이다. 알았지? 자, 근데 그게 불필요해서 굳이 쓰지는 않을 거고 외워보자. 일단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공식은 분수입니다. 알았죠? 근데 분모에는 뭐가 들어간다? 거리를 구하고자 하는 그 직선에 x의 개수와 y의 개수, a와 b를 각각 제곱해서 더해요. 알았죠? 이게 분모. 두 번째 분자는 자, 이 점은 직선 위에 있지 않은 점입니다. 맞죠? 만약에 직선 위에 있는 점이었다면 대입했으면 0 될 거야. 근데 얘는 직선과 만나지 않는 직선 위에 지나지까지 않는 점이니까 대입하면 0이 아닌 이상한 값이 나오겠지. 뭐 5일 수도 있고 7일 수도 있고 마이너스 7일 수도 있고 맞지? 그렇게 일단 대입을 해요. 직선에. 다시 말하지만 외요는 지금 설명하는 게 아니야. 그런데 이 값은 뭐다? 음수일 수도 있고 양수일 수도 있어. 그래서 뭐 붙인다? 절대값을 붙인다라고 기억을 합시다. 알았죠? 오케이? 이게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예요. 그러면은 이거를 풀어보자라고 하면은 너희들은 일단 공식을 외우는 게 우선이지. 그럼 외웠다 치고 한번 풀어볼게. 마이너스 1,0을 지난 직선이 있대. 어때? 기울기 말은 안 했지. M 몰라요? 그러면 이제 뭐야? 마이너스 1,0을 지나는 기울기가 M인 직선이다. 맞지? 그리고 거리를 구하고 싶어. 0,2까지 거리. 그런데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공식은 반드시 직선이 일반형으로 나와 있어야 돼서 이 항 먼저 하고 갈게요. 자, 거리를 구해보자. 뭐다? 루트 x 개수 m 제곱 y 개수 마이너스 1 제곱 분의 0,1을 대입. 그럼 뭐야? 순서대로 쓸까? 마이너스 2 플러스 m. 거기다 뭐? 절대값 씌우라고. 그게 뭐면 됩니다? 루트 5입니다. 알았나요? 그러면 이제 이 식을 정리하면 답이야. 이거 어떻게 정리할 건데요? 양변에 일단 루트 m제곱 플러스 1 좀 곱하자. 그러면 루트 곱하기 루트 하나의 루트를 합치면서 여기 m제곱 플러스 1이 되면 돼. 그러면 여기서 뭐 한다? 양변을 제곱을 해보자. 숑. 그럼 뭐 나와요? m제곱 마이너스 4m 플러스 4. 얘는 제곱을 했고 얘는 제곱을 해봐야 루트만 풀어주는 거니까 그냥 풀자. 싹 다 우변 이항해보자. 완전 제곱식이 나왔죠? 그래서 m은 마이너스 2분의 1. 답은 1번. 이렇게 푸는 거야. 알았는가? 그럼 여기 연산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어디? 이 공식을 쓰자가 이 문제의 목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알았지? 물론 연산도 확인해야겠지. 답은. 자, 여기까지 됐나요? 자, 유형 15번은 별표. 요거는 너희들이 숙제를 풀어오고 나면 다음 시간에 설명할 겁니다. 문제 중요합니다. 알았죠? 유형 15번에다가 뭐 틀리게 하는데 자꾸 말 걸어서 미안. 저기 정민아,
유형 15번 옆에다가 설명이라고 좀 써놔. 다음 시간에 숙제풀이 하면서 유형 설명할게. 아까 그거 몇 번이었지? 어쨌든 그거랑 이거랑 두 개 다 알았죠? 그 꼭 설명해 주기로 했다고 얘기 좀 해주시고. 그 다음에 다른 것들은 딱히 오늘 야 자취 못 하겠는데? 우리 5시까지 하느니? 자, 그 다음에 이제 유형 17번으로 갈 겁니다. 유형 17번은 뭐냐면, 자, 일단은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는 뭐 지난번에 했던 외분 이런 것처럼 평면 좌표에서 했던 외분 이런 것처럼 응용되는 유형이 두 가지가 있는데,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첫 번째는 삼각형의 넓이 구하기.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평행한 두 직선 사이의 거리. 자, 일단은 삼각형의 넓이부터 잠깐 얘기를 하긴 할게요. 삼각형의 넓이는 이거 말고 유형 16번인가 15번에 있을 거다. 삼각형에 세 꼭지점을 줘. 근데 예를 들어서 만약에 너네가 그림을 그리거나 아니면 문제를 잘 봤을 때 예를 들어서 A도 B도 둘 다 X좌표가 1인 점이야. 그러면서 C를 빡 주면서 넓이 구해보세요 하면은 누가 봐도 이 길이는 4지. 그게 높이로 쓰면 편하지. 그치? 만약에 1,1, 1,5로 줬다면. 근데 얘가 예를 들어서 4,3이다. 그러면 우리는 요걸 높이로 잡아주면 되고 그거는 뭐야? 3이잖아. 뭐? X좌표 4에서 X좌표 1을 빼면 되거든. 이렇게 구한 넓이도 있기는 해. 이거는 근데 점과 점 사이의 거리를 썼다고 하기도 좀 이상하고, 그치?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는 더더욱 아니고. 그럼 내가 말하고자 하는 삼각형의 넓이는 어떤 삼각형이냐면 그냥 말 그대로 이상하게 찍혀있는 이런 삼각형. 직사각형이네. 직각삼각형도 아닌 것이 직각 아니에요. 직각삼각형도 아닌 것이 뭐 한 변이 x축이나 y축과 평행한 것도 아니고 뭐 이상하게 막 찍혀있는 이런 삼각형 넓이 어떻게 구해? 일단 BC든 AB든 AC든 좋으니까 한 놈을 밑변으로 잡아. 그러고 나서 우리는 누구? 높이가 이거죠. 그때 어떻게 하자? BC라는 직선의 방정식을 구해서 점과 직선 사이 거리로 답을 내시면 됩니다. 그때 쓰라는 얘기야. 알았지? 이거는 그냥 방향만 얘기해 줄게. 그 다음에 평행한 두 직선 사이 거리는 원래 풀이를 먼저 설명하고 다음 시간에 불편하게 막 풀어오고 나면은 사실은 이런 풀이도 있지롱 하면서 하나 더 알려줄게. 알았죠? 일단 불편해도 써봐. 평행한 두 직선 사이 거리는 있잖아. 그거는 공식이 따로 없다가 원래 정배입니다. 알았죠? 평행한 두 직선 사이의 거리는 어떻게 푸는데 그러면 두 직선 중에 한 놈, 기왕이면 미지수 없는 놈, 거기서 아무런 점이나 잡아. 오케이? 아무런 점이나 잡아서 다른 직선까지 거리를 구해주면 어떤 점을 잡든 답은 똑같아. 왜? 평행하니까. 심지어 이 직선에서 점을 잡아서 거리를 구해도 상관이 없어. 거리는 다 같으니까. 그럼 예를 들어서 이걸 풀어보세요 하면은 미치지 않고서야 여기서 0,k 하는 놈은 없겠지. 당연히 여기에서 제일 쉬운 점 뭐 있어? 0,8이 제일 단순하겠지. 뭐 마음에 들면은 3, 마이너스를 하세요. 또는 뭐 나는 싫어 이런 거 나 싫어 막 5, 마이너스 7 할래 하고 싶으면 하세요. 상관없음. 어디를 잡든 이 위에 있는 점 0,8을 가지고 여기까지의 거리를 구해주시면 돼. 알았지? 하지만 나는 다음 시간에 평행한 두 직선의 했고요. 평행한 두 직선 사이의 거리를 약간 공식처럼 알려주기는 할 겁니다. 알았죠? 오케이? 오케이? 끝. 자, 그러면 기본적인 직선들은 여기서 끝이야. 그럼 이제 마지막 뭐 남았다? 자취의 방정식이 남았어. 오케이? 자, 간다. 아이, 숨차. 지워도 돼? 오늘은 문제를 그렇게 많이 못 풀어주네요. 뒷부분 앞에서 너무 많이 풀었다. 나 이렇게까지 시간이 걸릴 줄 생각도 못했어. 내가 도형의 방정식 이렇게까지 자세하게 설명을 잘 안 하거든. 생각보다 너무 자세히 설명했어. 말이 너무 길어졌어.
자, 간다. 자취의 방정식. 무슨 문제냐면 이런 거 이런 거. 두 직선으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는 점 P의 자취의 방정식. 그러니까 한 직선이 여기 있고 다른 직선이 여기 있어. L, M이라고 부를게 일단. 두 직선으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는 점 이런 거 있잖아. 거리와 거리가 같다. 맞지? 근데 이런 점만 있는 게 아니거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그러니까 자취란 게 뭐냐면 거리가 같은 점들을 다다다다다다다 찍다 보면은 그리고 뭐 하나의 직선 만들지. 그거 구해야 되나? 이게 자취의 방정식이다. 알았지? 자, 자취의 방정식은요. 크게 보면은 세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첫 번째, 조건식이 주어지는 거. 두 번째는 움직이는 점이 주어지는 거. 세 번째는 직관적인 해석이 가능한 풀이. 자, 내가 배우던 시절에는 움직이는 점이라는 유형이 고난도 유형으로 들어가 있었어. 오케이? 근데 요즘은 움직이는 점이라는 유형을 애들이 너무 많이 틀리니까 안 낸 지가 꽤 됐음. 교과서에서도 빠졌다고 해야 되나? 원래 없었다고 해야 되나? 그러다 보니까 얘의 비중이 확 떨어지면서 대신 올라간 게 뭐냐면 직관적인 해석이 되는 풀이. 원에서 많이 만날 겁니다. 원에서. 직선보다는. 알았죠? 자, 아무튼 이렇게 세 가지 유형이 있다. 오늘은 직관 말고 조건식이 메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알았지? 자, 이렇게 있는데 조건식이 등장하는 문제도 보면은 자세하게 보면은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제일 기본적인 그냥 자취의 방정식 자체에 대한 기본적인 풀이 문제. 두 번째는 각의 이등분선이라는 게 있어. 이거는 다음 시간에 설명할 거고요. 마지막 세 번째는 이번 단원이 아니라 원의 방정식에서 나오는 아폴로니오스의 원이라는 게 있어요. 요 두 가지는 뭐 이건 다음 시간 아니고 원방에서 할 거고 다음 시간에 숙제 풀이하면서 갈 겁니다. 자, 기본. 오늘은 기본. 뭐 한다? 뭐뭐뭐뭐뭐뭐뭐라는 조건식을 만족하는 그런 점 P의 자취의 방정식을 구하시오. 이렇게 주어지는 거 죽었잖아. 두 직선으로부터 같은 거리라는 조건을 만족하는 점 P의 자취. 알았음? 자, 그때 너희들은 반드시 마지막에 자취를 그리는 점을 반드시 x, y로 잡아주세요. 그러고 나서 만족하세요라는 식을 뭐 지금처럼 한글로 같은 거리라고 하던가 AP는 BP라고 하던가 EAP는 3BP라고 하던가 뭔가 식이 나와 있을 거야. P에 대한. 그거를 우리는 X와 Y에 대한 식으로 써줘. 그럼 답이야. 이게 다야. 진짜 별거 아닙니다. 알았죠? 그래서 이 문제는 답까지는 내가 오늘 안 낼 건데 어떻게 풀면 끝나냐면은 두 직선으로부터 같은 거리라는 어떤 조건을 만족하는 점 P의 자취 등장했다. 그럼 P를 뭐 한다? X, Y로 잡는다. A, B 안 돼요. 하지 마요. M, N 하지 마세요. 대한민국 고등학생들 무슨 병에 걸렸어? A도 있고 X도 있으면 무조건 X가 변수잖아. 그지? 너네 병 걸려 있잖아. 그지? 그래서 A, B를 쓰는 순간 실수할 수 있다. PQ를 쓰면 실수할 수 있다고. MN도. 알았죠? 그래서 X, Y로 쓰려고 하는 거다. 어쨌든 그러면 우리는 뭐 한다? 거리와 거리가 같다. 다시 한번 뭐? x 플러스 y 마이너스 1은 0으로부터 p x, y까지 거리와 2x 플러스 y 플러스 1은 0으로부터 p x, y까지 거리가 같다. 거리와 거리를 찾자. 그럼 뭐야? 거리. x 개수 1이죠? 제곱. y 개수 2죠? 제곱. 더해서 분자에다가는 빠방 대입합니다. x 플러스 2y 마이너스 1. 자, 내가 xy라고 했기 때문에 대입을 해봐야 그대로 썼지만 0은 아니다. 밖에 있는 점이야. 알았죠? 거리. 아이 순차라. 여기까지. 양면의 루트 5배 하면 사라지고. 그럼 저거를 정리하면 답이다. 자,
이 문제의 풀이는 여기서 끊을 거야. 이후에 답은 숙제로 당신들이 같이 풀어보세요. 알았죠? 끝. 그러면 직선의 방정식은 종료예요. 어때? 어려울걸? 자, 주의 방정식은 어렵습니다. 내신 대비 들어가 보면 중간고사 때 애들이 제일 많이 하는 질문이 자체 방정식이야. 모르겠대. 그냥 그렇게 제발 쓰라고 하는데 안 써. 안 쓰고 모르겠대. 뭐 익숙하지 않으니까 그런 것도 있겠지만 제발 부탁이니. 자, 수학 문제는 일단 뭐 해야 돼? 너희들이 펜을 들고 일단 뭐라도 써야 돼. 공식을 못 외웠으면 공식을 봐서라도. 뭔가 개념 설명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라고 하면 유형 이름을 봐서라도. 아니면은 전에 내가 뭐 수업 중에 풀어준 문제 비슷한 문제를 찾아서 못 참고하더라도 또는 해설지 똑똑한 사람들이 만든 해설지 있잖아. 해설지를 봐서라도 일단은 힌트를 얻어서 따라 해설지 같은 경우는 근데 따라 쓰라는 게 아니고 그 의미 없고 그거는 받아쓰기 것도 아니고 맞지? 걔가 하고 있는 풀이를 쓱 훑어보는 거야. 쓱 훑어봐서 아 처음 시작 얘가 뭔가를 딱 쓰래. 거기서부터 머리로 생각을 하는 거지. 해설을 일단은 읽어. 보고 쓰고가 아니라 해설을 쭉 읽어. 처음부터 끝까지. 마지막에 답 구하는 연산 나오기 전까지. 뭔가 막 말로 막 주절주절 하면서 연산을 하기 시작할 거야. 그러고 나서 전체를 쭉 해설지 전체를 훑어보고 나면 아 이렇게 풀었구나가 이해가 될 거야. 그러면 그거 해설지를 덮고 다시 한번 그렇게 따라가 보는 거다. 방법만. 알았어? 연산까지 머릿속에 넣지 말고 해설을 볼 때는. 방법만 쫙 머릿속에 넣고 따라가 보기. 그렇게 공부를 해야 됩니다. 아셨음? 오케이? 아무것도 안 쓴 채로 그냥 모르겠어요 라는 거는 나 이거 알고 싶은 의지가 없어요 랑 같은 말이거든. 수학은 일단 뭐라도 써야 돼. 써봐야 돼. 뭐 거리를 얘기를 하고 있는데 당연히 거리를 써봐야지. 그지? 삼각형의 넓이를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삼각형을 그려라도 봐야지. 일단. 그렸는데도 모르겠다. 그러면 뭐 할 말은 또 달라지겠지만. 오케이? 그럼 그때부터는 이제 뭐 공식 설명이나 이런 게 들어가지만 삼각형도 안 그리고 넓이를 질문을 하면 문제를 질문하면 안 되지. 알았습니까? 거리가 누가 봐도 같다라고 하고 있는데 거리도 구하지 않고 모르겠다고 하면 그거는 안 되죠. 공식을 안 외웠습니다 밖에 없죠. 아무튼 알겠지? 자, 말이 너무 길어졌다.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합시다.